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다시 부동산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이어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인데요. 대출 만기가 도달했을 때 투자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도 이 대출 연장 혜택이 추가되는 게 공정하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버티면 해결될 거라 여기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자정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화두를 던지면서 투자,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까지 깎고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이어 규칙과 질서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시간 후 재차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역주행할 수 없다는 건데 코스피 5천에 이어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 목표의 한 축으로 삼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쓸 카드가 남았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금으로 이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설 연휴를 앞두고 SNS로 부동산 의제를 던진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정부가 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게 주된 징계 사유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뒤 SNS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인 배현진 의원. 그러던 중 누리꾼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댓글에 올립니다. 당시 여러 언론 등에서 아이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했지만 배 의원은 나흘이 지나서야 삭제했습니다.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가입도 있잖아요. 그거 안 내리시나요? 그게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징계 사유로 보고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적, 협박적 표현이며 명예훼손과 국민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해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고 장동혁 대표 단식을 활뜯는 것도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 강탈이자 정치 폭력이라고 판발했습니다. 저의 당원권은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직위는 자동 박탈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일단 친한계 축출로 당내 분열이 과속화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동혁 대표는 통합보다는 당의 기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저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도록 당원 당규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송파의 구청장 공천권도 잃게 돼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수사와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사건으로 다뤄지다가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법원이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에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이 피해자를 들쳐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8분가량 머물렀고 성범죄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그 사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DNA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추후에 이 미래에 피해자분들이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분노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남성에게 숙취 해소제를 많이 사달라고 했고 지방에 사는 다른 남성에게는 서울에 오면 자신의 집 근처에 숙소를 잡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박솔립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22살 김모 씨는 이성과 만남을 좋아하고 편하게 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MBC는 김 씨가 피해자들 외에 다른 남성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났다는 30대 남성. 김 씨가 보자고 해서 지난 1일 두 번째로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김 씨와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졌는데 이상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쯤 편의점에서 김 씨가 숙취해소제를 35,000원어치 샀는데 돈이 없다고 해 대신 결제해줬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뭘 저렇게 많이 사나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게 아닌지 무섭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나도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남성과 9일 낮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날 밤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20대 남성은 2년 전 SNS로 김 씨를 알게 된 뒤 종종 SNS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발견되기 나흘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달 말 서울에 놀러 가는데 숙소를 어디에 잡을까 묻자 김 씨가 자신의 집 근처로 잡으라고 합니다. 서울 오면 자기가 여행 안내해 주겠다. 술 같이 먹기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잘 이끌어줘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해서 김 씨는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을 탄 음료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기간 남성 여러 명을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BTS가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날짜만 공지됐고 아직 공연장 확정도 안 됐는데요. 6월에 공연이 열린다는 부산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모텔비가 몇 배 뛰었고 광안리 일대는 1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완전체 공연을 알린 방탄소년단. 이번 투어의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지민과 정국의 고향인 부산이 포함되자 이 지역 숙박비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 직접 가봤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에 그 숙박
자리가 좀 있나요? 그 BTS 공연 때 아니, 그때 룸이 하나도 없나요? 네. 이 20대는 자리가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또 다른 모텔도 마찬가지. 예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평소 5만 원 안팎이던 인근 숙박비는 7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5만 원, 77만 원 멀리 올라와 있긴 하네요. 광안리가 제일 비싸요. 12일은 더 비싸요. 숙박비를 더 받기 위해 아예 외국 팬들만 겨냥한 숙박업소까지 생겼습니다. 180만 원도 있고 여기 원래 30만 원 하면 돼요. 저 외국인 사이트만 올려놨거든요. 뭐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러시는 분들. 공연 기간 부산 전체 평균 모텔 숙박비는 1박에 32만 원, 바로 전주 10만 원대보다 229% 뛰었습니다. 32만 원이던 호텔은 평균 6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펜션까지 포함한 전체 숙박 요금은 평균 2.4배, 비싼 곳은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연 후보지인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가까울수록 더 올랐는데 심지어 20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울도 난립니다. 다음 달 광화문에서 열리는 무료 컴백 공연에 전 세계에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미만 최대 20만 명.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 숙박비는 1박에 163만 원까지 올랐고 인근 다른 호텔은 예약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일대 식당들도 들썩이고 있고 항공편 수요도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특수를 뜻하는 이른바 BTX 노믹스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BBC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BTS가 이 해외 공연을 컴백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서 약 1조 4,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만 축제 분위기를 틈타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지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